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또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무이사로 계시는 한경모 내과 전문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몇 주 만에 또 스튜디오에서 뵙게 네, 됐습니다. 전화로만 연결을 네. 그 뭐 역시 요즘에도 이제 문의가 많고 또 관심 있는 게 이제 우리 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인데 상황이죠. 정말 그 감염자는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최근 얼마 동안에 거의 뭐 확진자 수도 반 밑으로 내려다시피 급작스레 줄고 있고 사망자는 뭐 조금씩 줄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건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 아직 방심하지 마라. 말자. 방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요? 그게 뭐냐면 변종 바이러스.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 군데에서 변종이 나왔죠.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 브라질. 근데 그것이 얼만큼 또 지금 맞고 있는 예방주사에 잘 듣는가 이런 것도 좀 아직도 확실치 않은 가운데 미국에 현재까지 700케이스가 생겼대요 벌써. 아이고. 그리고 33개 주에 벌써 이렇게 변종이 퍼져나갔답니다. 아 현재요? 예, 벌써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국 같은 데서는 그게 이미 대세가 되는지 모르고 미국에서도 몇 달 안에는 아마 이 전염성이 더 강한 이 변종이 곧 대세가 된다. 이미 시작됐다. 이런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왜 감기는 예방이 아예 안 되고 독감도 매년 이게 다른 게 나타나기 때문에 독감 주사를 매년 맞는데 만들죠. 코로나 19도 약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아주 희망적이지도 않고 아주 절망적이지도 않은데 이제 계속 연구 중이고 하지만 또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무 전문가들도 확실치는 않지만 대충 말해서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미 맞은 파이저라든가 모데르나라든가 이런 예방주사가 아마도 좀 프로텍션하는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많이 뭐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혹시 걸리더라도 좀 경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프로텍션이 있다고 봐요. 변종이 나오더라도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프로텍션은 계속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미국은 아직 안 왔지만 그것이 남아공에서는 그거를 쓰는 걸 포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아공에 대한 변종에 대해서 그것이 별로 프로텍션이 없다. 그런 식으로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벌써 그런 발표가 나왔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겠다는 쪽이 더 많아지겠네요. 결국에는요. 미국에서는 뭐 잔슨앤잔슨이 이제 곧 나오겠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종에 대해서는 지금 맞은 예방주사가 100% 커버가 안 돼요. 되더라도 그게 뭐 60% 50%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경주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전 국민이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서 집단 면역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숙주가 없으면 계속 번지지 못하니까 변종 자체도 와서 계속 전파가 안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시기를 늦춰서 그 시기가 그 예방 접종이 늦어지게 되면 그러기 전에 맞은 사람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무효처럼 돼버리겠네요. 변종이 들어와서 막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니다. 방심하지 말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빨리빨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제 항상 강조했던 거 우리가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지 말고 그런 걸 계속 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조심 또 하셔야 되는 거죠. 맞은 분도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또 걸리면서 다른 사람이 옮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또 그다음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아직은 계속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백신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맞기도 바라고 많이 좀 소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슈퍼볼에
많이들 모였는데 잘 모르겠는데 저는 또 그 여파가 지금 좀 슈퍼볼 보실 때 평상시에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 저는 매년. 잘 안 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히려 네. 어땠는가. 저희요. 사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많이들 모이고들 파티하고 그랬는지. 네. 사실 뭐 선우 씨나 저를 포함한 라디오 서울의 진행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방송국 전체는 뭐 이렇게 걸린 사람이 1년 동안 한 명도 없거든요. 예. 근데 진짜 철저하게 당국에 협조하면서 방송의 다른 진행자나 또 오시는 게스트 그리고 청취자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겠다고 싶어서 굉장히 잘 지켜요,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군요. 정말. 예, 바로 그게 필요하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아까 지치지 말자는 거는 네. 그동안에 젊은 분들이라든가 많이 겨울 동안에 좀 조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날씨가 따뜻하고 봄이 오면 말하자면 스프링 피버. 근데 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좀 나가고 싶다 해갖고 이제 방심하고 할 적에 되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노래 생각나네요. 예. 봄이 오면 산에들의 진달래 피고 뭐 예. 이 노래 봄이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오면 네. 진짜 그러니까 아직은 방심하지 말고 네. 지치지 말고 조금 더 한 뭐 3, 4개월이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예. 더 조심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예방 접종이 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 뭐 경주처럼 이게 시간 싸움이라고 예, 시간 싸움 하셨는데 맞아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이번 싸움. 주에 지금 LA 카운티 쪽은 네. 예, 저 1차 접종 지금 당분간 또 안 받아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렇군요. 안 되는데. 왜냐면 이제 왜 그러냐면 1차를 맞으신 분들이 2차는 예약이 돼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네. 그분들 맞을 것도 지금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2차 그 기간도 절대 길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1차 그거 맞춰요. 맞춰서 무용이 맞아요. 예. 된다고. 예. 현재 근데 그렇죠.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리가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저희 와이프도 지난번에 2차 맞는데 네네. 첫 번째는 줄이 길었거든요. 그랬었죠. 아. 두 번째는 길이 거의 없더라고요. 바로 가서 맞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리고 맞아요. 앞으로 CBS에서도 이제 2월 11일부터인가 한다고 그렇게 예, 뭐 나왔던데. 하루 이틀 딜레이는 예.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곳에서 예약받고 하기 시작하면 예.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6월까지는 거의 다 미국 사람 원하는 사람 다 놀 줄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덕 개그 백신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새 정부 들어서 아마 이 문제를 잘 하기를 기대하고 네. 저 잔슨앤잔슨에서 나오는 거는 한 번 맞으면 되는 예, 그 한 그렇죠. 번 맞아야 되는 장점이 있고 그밖에 이제 그거는 냉동을 뭐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없기 예, 때문에 보관도 용이하고. 뭐 CBS라든가 많은 곳에 이렇게 배분할 수가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같은 이제 50 조금 넘은 사람들 순서가 앞으로 한두 달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그거 맞을 것 같은데 느낌이? 잔스네전 저희 찜하겠습니다. 저도 그거 조금 기다렸다 그거 맞도록 익숙해요. 네. 또. 예.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 현황도 좀 알아봤습니다. 네, 또 뭐니 해도 지금 같은 시기에 또 우리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 계속 들어보면서 네. 저희가 또 나는 누굴까 예, 그런 것도 좀 얘기해 보죠. 인간에 대한 생각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딱 1년이 됐더라고 진짜. 어머, 제가 기억나는데 2월 달에 막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뭐 그런 얘기가 있다가 3월 중순인가 우리가 완전히 봉쇄를 했어요. 예, 지금 럭다운이 왔고 예, 그래서 지금쯤. 정말 딱 1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 오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방송조도 시작하면서 이제 약간의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 두기가 필요하고 네. 또 비대면사에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차단시키고 네. 또 격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신조 같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도 의미도 생각해봤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사실은 멀어지고 서로가 차단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문학적인 비유까지 말씀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느 작품인가는 그러니까 한 도시에 악령들이 배어가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시작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아마. 패스트? 예, 모르겠습니다. 뭐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인가 네, 그런 네. 소설이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네. 꼭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시작되면서. 왜냐하면 이 맞습니다. 바이러스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도 스물스물 기어다니면서 막 우리 집에도 쳐들어올 것 같고 막 이런 좀 공포심을 주는. 아니, 예. 처음에 락다운 캘리포니아 발표하고 전부 다 봉쇄한다 그럴 때 저도 카톡으로 신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를 거기다 올릴 테니까요. 예, 하여튼 그런 맞아요. 이제 공포감과 네, 퍼져나가는 네, 네.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황석영 씨의 네. 손님이라는 것도 얘기해봤습니다. 그건 무슨 아. 얘기였냐면 손님. 기억납니다. 예, 손님이라는 거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데 손님이 마마의 별칭이에요.
그 옛날에 호환 마마 할 때 예, 그 마마. 아, 맞습니다. 예, 그 마마가 이제 퍼지게 되면 이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 당시는 그렇죠, 벌써 거의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오래된 얘기죠. 그렇지만 나중에 또 곰보, 천연두죠. 천연두, 예, 곰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학급에 몇 명은 있었어요. 이 곰보 있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네. 사망도 가져오지만 많은 경우에 그 병에 어떻게 낫더라도 흉터. 흔한 흉터를 남기는 이제 맞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마마였는데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이제 손님이라는 그 소설에서는 황석영 씨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이것은 또 하나의 연병. 이것은 신체에 문제를 주는 연병이 아니고 그 사상과 사람의 생각 속에 연병을 가져다 주는 그 사실은 정신적인- 공산주의 그런 사상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북한이고 남한이고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떤 마당에 머슴같이 살던 사람이 그 예를 들면 그 지주집 아들하고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냈더라도 네. 이제 그런 사상이 그 말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해요. 완장 차고 죽창 들고 네, 다니면서 빨간 완장을 맞아요. 차게 되면 바로 그 형제 같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것도 무식하게 죽창으로 찔러서 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얘기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네. 이 손님이 뭐 좋은 손님이 아니고 불청객인데 불청객이요. 한번 찾아오면 이렇게 많은 문제를 낸다는 이제 그러한 손님이라는 소설을 또 소개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또 황순원 씨의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카인의 후예. 카인의 후예. 이건 카인과 뭐면 아벨, 카인의 똑같은 후예. 얘기예요. 6.25를 말한 거죠, 이것도. 왜냐하면 카인이 인간의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네. 그 가인이 바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예요. 맞아요. 아벨. 예,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 그 당시 1950년에 일어났던 6.25는 사실은 동족 상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형제끼리 서로 죽인 이제 그런 비참한 것을 이제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도 있었어요. 참 6.25 예. 이것만 생각해도 열받아요. 가슴 아파. 아니 저 패전국은 일본인데 왜 우리나라를 갈라요? 일본을 그러니까. 갈라서 위아래를 갈라서 먹든가 했어야지 왜 우리를 네. 갈라? 이게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예. 참 힘없는 민족의 서름이었죠. 당시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그런 연상작용과 이제 그런 문학적인 것을 비유로 말씀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인문학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인문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하늘과 땅에 한 사람이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래 땅에 서 있는 한 사람. 네. 근데 그 사람은 진립 원인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진립 원인. 그러니까 똑바로 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만큼. 직립보행. 예. 예. 그냥 모든 짐승과 이것들은 이제 다 땅을 보고 다니지만 사람만큼은 서서 있다. 예, 그것은 사람은 땅에 살지만 뭔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좀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인문학의 명제는 영원한 명제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의미 있게 예, 그다음에 아름다운 죽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죽음이 벽인가 문인가 하는 그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네. 또 이런 영원한 명제가 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 세계에서 인문학이 추구하는 거는 진서입니다. 그 말씀 하셨죠. 네. 예. 하지만 또 우리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가 꼭 인간의 필수 조건인 의식주를 다 다루고 있다 인문학에서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려봤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이 다루는 문사철, 예, 그 문학도 얘기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역사, 철학. 네, 이런 모든 것을 인문학이 다룬다는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 예. 자체를. 성경이요? 성경. 왜냐하면 성경에도 지혜가 많이 뭐, 나오지요. 베스트셀러 예, 뭐 넘버원들 넘버원이고. 차지했죠. 예,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렇죠. 클래식. 네네네.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그 라틴 계통 말로는 비블리아라고 그래. 비블리아. 비블리아. 그러니까 비블리아란 말의 뜻이 그냥 더 묵, 유일한 책이란 뜻이에요. 그냥. 성경이란 그 뜻 자체가 네.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책, 진짜 책이란 뜻이죠.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책. 책이란 진짜가 뜻입니다. 나타났다. 네. 예, 그다음에 그 도서실, 도서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도서관을 라틴계 말에서는 비블리오테카라 그래. 비블리오테카. 비블리오테카. 예. 그러니까 그냥 책방은 리브라리아, 리브로가 북이지만 책을 파는 거는 리브라리라고 그러지만 도서관을 비블리오테카라는 말이 바이블, 그러니까 비블리에서 나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알다시피 고전 중에 고전인데
사실은 성경 안에 아까 말씀드린 진선미와 의식주가 다 있다는 거죠. 네. 정신과 물질이 다 함께 모두 있다. 다 모든 그 인문학적인 우리의 탐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진단과 처방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블은 1500년 경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37권인가 있고 신약에 26권이 있는데 이제 그 쓴 작가도 수십 명이 쓴 거죠. 그렇죠. 1500년에 걸쳐서. 그러네요. 근데 그 중에는 뭐 모세 같은 사람은 공주의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 같은 계급이었죠. 그다음에 왕 같은 사람도 있었고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지혜로운 왕. 그다음에는 이제 베드로 같은 어부도 있었고 수없이 다른 직업과 배경이 가진 사람이 1500년에 썼는데 그렇게 다 모은 거죠. 한 번에 쓴 게 아니고 다 모았을 적에 그게 66권의 책이 됐을 적에 그것이 근데 주제가 하나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하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류에게 준 이제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진선미라고 할 적에 성경 안에는 그 진리가 있고 또 도덕, 선하다는 도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움도 있죠. 미도.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중 아름다운 이런 말씀도 있듯이 성경에는 또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주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도 있고 사는 집에 대한 얘기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식주는 실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입는 옷이 우리가 전번에 옷은 자격을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옷의 실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자로 오를 의자 발음은 같아요. 옷 의자가 아니라 오를 의. 그러니까 옷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우리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의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옷이라는 거죠. 근데 음식도 음식의 실제. 우리가 참되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을 말하고 또 집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놀수리지 지진 때 막 흔들리니까 이 땅 기초도 흔들리고 집도 무서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참 집은 이런 물질적인 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적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만 사시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이것이 참다운 집이라는 이러한 모든 의식주에 대한 실제 의미도 다 포함되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전 중에 고전인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저 인문학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문학이 이제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전 중에 고전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서울 메디컬 그룹의 우리 한경모 박사님께서 또 인문학 강의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모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문학 이야기 쭉 지금 나누고 있는 가운데서요. 우리 그 성경 안에는 진선미와 의식주가 다 들어있고 그렇죠? 또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문학, 역사, 철학. 그렇죠. 맞습니다. 문학하면 그 성경에도 뭐 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아가서라든가 시편, 욥기 이런 것이 다 시어로 쓰여진 문학 중에 문학이죠. 그런데 역사는 사실 성경적 자체는 그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신구약에 걸쳐서 다 있는 그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고 이게 뭐 앞서 말씀하신 1500년 동안 만들어진 거라고 하니까 쓰여졌다니까. 그리고 또 철학도 물론 포함하죠. 우리 사람이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런 모든 것을 철학적인 사변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러면 우리 사람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를 포함하여 우리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그 진단과 처방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 내가 누구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느냐 이제 그걸 갖다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 환자 중에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시경을 꼭 필요로 그럼 하는데 뭐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CT 촬영을 한번 해보자, 해봐야겠다. 그때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전 그건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혹시 암일까봐.
코로나 검사 받기 겁나요? 파지티브 나올까봐 이런. 예. 그러니까 그 진단 결과.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떻게 진단을 빨리 해서 고칠 수는 고쳐야 되는데 혹시 나올까 무서워서 검사 진단을 못 받겠다는 분들이 이것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이 한면에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빛에 비쳤을 적에 이제 우리가 드러나듯이 그러니까 의학에서도 진단도 빛으로 하고 방사선으로 치료도 빛으로 우리 암 치료도 방사선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제 빛에 의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진단은 사실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사망과 어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철학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선성설과 선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사람은 착한 건가 악한 건가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나나. 근데 그런 데에 대한 계속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카인의 후예와 손님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악하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착해 보였던 그런 선량한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이 공산주의 나쁜 사상이 오면 그렇게 카인의 후예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저 흑백 논리로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근데 최소한 성경에 보여주는 진단은 이렇게 우리가 병에 걸려 있고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또 성경은 또 처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제 치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대칭되는 개념이 의죠, 의. 아까 의는 옷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옷을 제공하고 우리 의로운 옷을 그다음에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죠. 생명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은 헬라 말로 조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파괴되지 않고 필요되지 않은 이런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둠에 대한 또 해결책으로서 빛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성경의 진단과 처방인데 이제 그동안의 인류 우리가 그동안의 그 역사 같은 것도 생각해봤지 않습니까? 사상적인 변천. 그런 데서 많은 사실은 촛불과 햇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의 그러한 빛과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많은 그러한 좀 빛을 밝히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로마에는 정치가 있었죠. 정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종교가 있었죠. 암흑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중세 시대 때를 어쨌든 그때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걸 거치고 나서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르네상스는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부흥기죠. 그 문예의 부흥기와 갖춰서 신대륙을 발견했고 또 종교개혁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서 이제 큰 변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로 나갔고 계몽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빛과 지식이 생기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한 거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도 뜻은 좋았던 거죠. 굉장히 이상은 좋았죠. 모든 사람이 이제 자유와 평등 중에서 평등을 더 강조하면서 이제 그런 걸 꿈꿨던 거죠. 근데 결과는 비참하게 끝났지만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번에 얘기했던 후기 근대주의 사상. 그것은 정말 평화를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과 뭐 그런 큰 변혁을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거기에 이제 뒤었어요, 완전히. 그 반작용으로 이제는 평화를 얘기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존 레논의 이메이징 같은 노래도 다 그런 뜻이 있지 않나. 그 히피 운동 같은 것도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가 온 자리는 그런 데까지 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런 가운데 많은 빛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참다운 빛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이제 임어당이라는 분을 마지막으로 잠깐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임어당. 임어당이라는 것이 20세기 초에 중국에서 태어난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그분은 특별히 동양학을 전공한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임어당. 태어나기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 이제 그런 동양학을 하면서 완전 기독교적에서 회의적으로 돌아섰다가 말년에 이제 미국에 왔다가 다시 한번 또 그리스도교로 돌아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 변증하는 그런 책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워낙은 동양학의 석학이었죠. 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네. 어떤 왕이 진시황이 누군가 밤새도 연애를 하는 거예요. 파티 피포. 네, 파티 피포.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이제 연애를 했어요. 연회. 연애를 저 했어요. 연애를 한다고 들었어요. 연회를 열었죠. 예, 연회를 하다가 궁합을 열어.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새벽 미명은 사실 제일 어두운 시간인데 그러고 나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밤새 놀았네요. 밤새 놀았었죠. 그래서 그 왕이 일갈을 합니다. 그 일갈이 뭐였냐면 촛불을 꺼라. 태양이 떠오른다. 그 왕이 그렇게 황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예, 그 말을 이모당이 한 거예요. 이게 예, 두 번째가 예, 촛불과 햇불을 많은 인류 가운데 많은 빛을 들었지만 그리고 파리가 빛의 도시라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모당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촛불을 꺼라. 태양이 떠오른다. 네. 그래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는 진짜로 여러 가지 어둠과 또 죽음의 소식들도 있었고 단절과 우리 격리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행되면서 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참된 빛과 사랑의 교제로 나가야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성경을 통한 인문학적인 그런 담론들을 얘기해봤고 예, 그래서 참 빛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무이사십니다. 우리 한경모 내과 전문의 모시고 코로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인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그럼요. 저희들이 또 한번 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듯해서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 직접 또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직접 오니까 좋습니다. 2주 뒤에는 저희가 이제 텍스 세미나를 해요. 네, 2주 뒤에는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절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빛 같은 말씀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